여러분 혹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먹는 행위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으신가요? 더 먹고 싶은 생각과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신가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5단계의 해결 방법까지 모두 다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해결 방법을 네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먹으면 안 먹는데 먹으면은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는 증세로 100kg까지 쪘고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고지혈증 위험이나 고혈압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전부 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5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제 몸에 실험하고 전통적인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른 다이어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트 시스템이 저만 된 게 아니라 제 단톡방에는 800분 넘게 1년 넘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올리브 다이어트 3기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30대든 60대든 20대든 한 달에 5kg 정도는 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해지고 좋은 다이어트라는 후기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하면은 폭주하는 식욕을 잠재울 수 있겠구나, 그 실마리를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먼저 1단계 먼저 바로 들어가 볼게요. Only you. 여러분이 폭주하는 식욕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억압입니다. 먹고 싶은 걸 억누르고 단 거 끊으려고 오기 쓰고 식욕을 의지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절대 그렇게 해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억압은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식욕은 내가 문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1단계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폭식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요즘 진짜 많이 참았어. 이대로 가면은 죽을 것 같아. 폭주하는 식욕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생존의 장치예요. 그래서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 많이 참았어. 당연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욕구 인정 없이는 우리는 우리 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압하고 짓누르고 이런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 이상한 뭘까요? 다이어트 내려놓기. 정말 많은 다이어트가 있죠. 뭐 칼로리를 막 줄인다든지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고구마만 먹는다든지 원푸 들어있죠. 그리고 뭐 막 운동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근데 이런 방식은 몸을 비상모드로 가게 합니다. 그럼 몸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밥을 줄이네, 단 걸 줄이네. 그러면 다음 기회가 오면 폭발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잠깐 내려놓고 나는 몸이 굶겨지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아야 그 회로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갈게요. 3단계는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기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언제 그 폭발적인 식욕의 욕구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때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막 이렇게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날짜, 시간 써놓고 어디서 어떤 감정이었고 뭘 먹고 싶은지 이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핸드폰 켜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식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말 뭘 먹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살을 빼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내가 뭔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아삭한 걸 좋아하네. 그럼 씹는 거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과나 이런 것들 위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난 부드러운 걸 좋아해. 부드럽고 달콤한 거, 바나나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만 해도 폭발하는 식욕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록하다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게 미친듯이 땡긴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폭발한 식욕의 도화선은 단맛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염분 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저염식을 하시죠. 소금도 빼고 소금 붓는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염분과 미네랄 부족을 당 부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는 경우죠. 그래서 나 지금 뭔가 부족한데 뭔지 모르겠어, 단 걸 먹어야 돼 라고 이제 그렇게 회로가 설계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 거가 땡기지 않는데 단 거를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단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사실은 부족한 건데 단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네랄이 부족한 건데 당분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아침에 소금차가 이거를 잡아줍니다. 소금차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따뜻한 소금차는 몸에 충분한 미네랄과 염분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안에 욕구를 잠재웁니다. 짠맛이 들어오면서 단맛 수용체의 민감도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단맛을 탐닉하는 것을 부드럽게 잠재워줍니다. 그러면 이 소금차 어떻게 먹냐 궁금하실 텐데, 그런 폭발하는 욕구가 올라오기 직전에 따뜻한 물 250ml에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녹여서 천천히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마시게 되면 하루 전체의 단맛의 욕구가 좀 줄어들고 폭주하는 식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소금 마셔요? 아침부터 소금차 마시면 짠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우리 몸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게 하루 주기라는 건데, 아침이 바로 그 공복 시간이고, 공복 시간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위장이 쉬죠. 야식을 먹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위장이 쉬는데, 그때 새로운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 소화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됩니다. 회복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죠. 찌꺼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는 찌꺼기들이 이제 죽은 세포들, 염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버린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거죠. 청소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없는 대신에 물과 미네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수용성 미네랄들이 몸속에 있으면은 우리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금차는 이 조건을 딱 맞춰주는 좋은 도구예요. 공복은 유지하고 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소금으로 각종 미네랄을 세팅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마셨을 때 오늘 치울 거 치우자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 신장 망가진다, 암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TV에서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정제탄수화물이나 정제당 이런 가공식품들이 문제지, 소금은 사실은 자연에서 온 거고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과한 양을 먹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기본 전해질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염식도 사실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탄단지 같은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그 영양소를 쓰기 위해서 미네랄이 또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그걸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은 가장 빨리 빠지는 미네랄이에요. 땀 흘려도 빠지고 소변으로도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같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적당량의 소금물로 오늘 쓸 재료들을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소금을 먹어야 좋은가?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되나요? 맛소금도 상관없나요? 죽염, 암염 이런 것들 괜찮나요? 뭐가 맞나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인가? 그러니까 바다 소금이죠. 천일염, 그다음에 핑크솔트 이런 것들은 미량 원소들도 같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죽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거든요.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쓰는 경우도 왕왕이 있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가격도 좀 비싼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복잡해서 비싸지는 거지 그 미네랄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 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소금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요즘에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다 먹는다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느껴보고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맛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느끼한 맛이 날 수 있고 소금이 약간 걸레밥물 맛 같은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먹어보고 찾아봤는데 뉴질랜드에 미세 플라스틱도 적고 다른 불순물의 맛이 안 나는 소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수입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한 끝에 찾아내서 가져왔거든요. 보통 우리 제품들은 천일염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232 정도 되는데 이 뉴질랜드 천일염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그리고 황 함유량도 3100mg이라서 황이 들어가 있더라고 얘기하는 소금보다 황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실 분들은 이 소금으로, 이 뉴질랜드 솔트모어 소금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가 시작되고 밑에 아래 고정 댓글에 예약 있으니까 예약해 주세요. 그럼 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혈압 높은 사람, 신장 안 좋은 사람도 마셔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마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혈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소금이 적이 아니라 정제탄수화물과 정제당 같은 걸 끊으셔야 돼요. 단 거 이런 걸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마시면 단 거 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고혈압 좋아지겠죠.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공식품들을 끊고 이런 좋은 것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드셔도 됩니다. 너무 확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대로 하루 한 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고 식습관을 개선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폭주하는 식욕의 90%는 빠르게 먹는 습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셔야 해요. 그래서 음식을 음미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30번씩 씹으면서 한 숟갈당 30번씩 씹으면서 계속 음미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습관이 들다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 안에서 다양한 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식재료의 그 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케를 많이 먹는데 포케를 먹을 때도 다양한 야채들과 파스타도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먹는데 그 다양한 식재료들의 그 조합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김치찌개 드실 때도 핸드폰 보면서 드시지 마시고 그걸 음미하면 더 좋으니까 한번 음미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만족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만족감이 채워지면서 배고프지 않게 돼요. 허기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침표 만들기입니다. 마침표 만들기. 식사가 끊임없이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아까 요 단계를 실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배부르실 거예요. 배부르다. 배부르. 그러면 요 단계로 넘어가요. 숟가락을 딱 넣는 거죠. 숟가락을 딱 놓으실 때 소리 내서 놓아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야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침표를 세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걸 계속 했을 때 뇌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밥 먹는 거 끝났어. 이제 다음 일 하자. 이 행동을 10번만 반복하게 되면 습관으로 자리 잡고 뇌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전체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 많이 참았어. 욕구 인정해 주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았다는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참았다는 건 인정해 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고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돼요, 몸을.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막 억누르고 참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더 오히려 살을 못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많이 참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나 많이 참았어. 이상한 다이어트, 저염식, 극단적인 칼로리 줄이기, 원푸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록하기. 내가 언제 뭘 먹고 싶었는지, 진짜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허기가 진 건지 감정과 먹고 싶은 것을 계속 써보는, 휴대폰을 이렇게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 좀 힘드시다 그러면 소금차로 좀 더 많이 컨트롤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드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음미하기. 식재료 다 같이 있는 것들 천천히 음미하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럼 배부르게 되면 마침표 만들기 딱 내려놓고 치우고, 요거 5단계만 실행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폭발하는 식욕을 잡는 최종의 5가지 단계예요. 요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요것만 한번 정말 10일만 해보세요. 열흘이면 바뀝니다. 열흘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그러면은 30번이죠. 30번만 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다음 끼부터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요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진짜 1초면 바뀝니다. 요거 그 욕구를 인정하는 한 문장,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폭주하는 식욕을 잡지 못했다면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인생이 망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망했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뜻이고, 기회가 없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끊는 순간 몸은 더 나락에 가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특히 힘들어요. 직장도 있고 육아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한번 오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쟤는 여유 있으니까 살 빼지, 쟤는 운동할 시간이 많으니까 살 빼지, 얘는 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니까 생기는 말들인데, 누군가는 지상 10층에서 시작하고 누군 지하 10층에서 시작하죠. 근데 지하 10층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속도가 느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애 키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버티고 사는데 어떻게 운동선수처럼 체중이 쭉쭉 빠지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지하 10층에서 단 1cm라도 올라갔다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교로 나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이미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40대인데 지금까지 뭐 했나? 왜 아직도 이런 몸인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자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동안 가족도 챙기고 일도 하고 아팠다가 회복하고 힘든 시기도 지나왔고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또 50대는 또 다릅니다. 좀 겁이 좀 많아지죠. 뭐 이러다 관절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굶으면 근육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많은 시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안 해도 걱정, 해도 걱정, 뭘 해도 걱정합니다. 근데 이 걱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걱정 때문에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멈추는 것. 폭주 오는 식욕이 오는 날도 괜찮고, 식욕이 흔들려서 힘든 날도 괜찮고, 속도가 느린 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작은 것들, 올리브유 한 잔 마시고 아침 루틴 지키고 소금차 마시고 기록해보고 과자 한 번 덜 먹고 산책 조금 더 하고, 이런 일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다이어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0.01%라도 나아졌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결국엔 시간을 먹고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매주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